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순차와 반복 구조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 익히기. 학습 목표는 수업의 핵심 내용으로 강의를 계획할 때 뼈대가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개념을 학습 목표로 정하는데요. 학습 목표라고 해서 수업에서 무리하게 하는 강조는 금물. 자연스럽게 개념을 몸으로 익히는 과목이 코딩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학습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차란 순서대로 나열하기입니다. 컴퓨터는 사용자가 명령한 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컴퓨터에 일을 시켜야죠. 이렇게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코딩을 순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넣어야 할 블럭을 빠뜨리곤 실행이 안 된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순차 구조를 놓친 경우죠. 그만큼 순차 구조는 코딩의 기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서를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코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반복 구조를 사용합니다. 반복 구조는 같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라서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순차 구조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구조를 사용하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죠. 이렇게 순차와 반복 구조로 프로그래밍하는 사각형 그리기는 코딩을 배우고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예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의 개념을 어떻게 대입해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아볼까요? 오늘의 블럭. 오늘의 블럭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핵심 블럭을 미리 보여줘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코딩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코딩을 많이 접해서 익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코딩을 시작하는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블럭을 알아가는 것이 코딩의 중요한 과정이라서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이 좋죠. 제일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블럭은 블록 꾸러미 중에 시작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블록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려주는 블록이에요. 많은 블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블록들은 어떻게 시작할지 지정하는 블록이라서 코딩할 때 대부분 한 가지를 사용하지요. 컴퓨터에 따로 지시할 내용이 없다면 지금처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기 시작하기. 이 블럭은 블럭 꾸러미 중에 붓 카테고리에 있는데 연필 오브젝트가 선을 그릴 수 있게 명령을 내리는 블럭입니다.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와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럭은 움직임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이 블록들은 연필 오브젝트를 어떻게 움직일지 지정하는 블록으로 입력하는 순서가 중요한 블록입니다. 10번 반복하기 블록은 흐름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코딩을 하면 컴퓨터는 이 블록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이 블록이 반복 구조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블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6개의 블록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사용하는 블록이 적은 만큼 구조도 간단합니다. 그럼 엔트리 화면을 열어서 필요한 연필 오브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실행화면 아래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필요한 오브젝트인 연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다양한 연필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연필 오브젝트를 추가할게요.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기본으로 화면에 있던 엔트리보드 오브젝트와 연필 오브젝트가 겹치는데 엔트리보드 오브젝트는 목록에서 X박스를 눌러서 삭제하면 필요한 연필 오브젝트만 남습니다. 이 연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파란 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가운데에 동그랗게 있는 점이 오브젝트의 중심입니다. 이 점은 오브젝트가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기준점이 되죠. 그림을 그리려면 연필 심이 있는 부분에서 그림이 시작해야 하니까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아래로 옮겨줍니다. 옮기는 방법은 파란 동그라미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와우!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시작 블록 꾸러미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고 적힌 블록을 클릭해 블록 조립소로 끌고 옵니다. 이어서 붓 블록 꾸러미에서 그리기 시작하기 블록을 코딩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각형을 그리려면 연필이 움직여야 하니까 움직임 블록 꾸러미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블록 중에서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는 블록을 선택할게요. 이 블록은 안에 어떤 수를 입력하는가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길이가 달라지니까 숫자를 넣고 실행해 보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크기를 찾으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100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코딩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해본 코딩에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선이 하나가 그려졌죠? 우리가 그릴 건 사각형이니까 이제 방향을 아래로 내려서 그리면 되는데요. 잠시 코딩하기 전에 아이들이 사각형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이라 대부분 알겠지만 만약 각을 모른다면 설명해 주세요. 사각형 4각의 합은 360도. 사각형은 각이 4개니까 360을 4로 나누어 한 각이 90도가 된다는 개념을 알려주면 됩니다. 다시 블록으로 돌아와서 방향을 아래로 내려 선을 그리려면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록을 끌어서 놓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연필 오브젝트의 방향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뀐 방향에서 선을 이어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기 블록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연필 오브젝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한 방향을 90도로 정하기 블록은 이동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첫 시작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입력할 각도는 90도를 2번 움직인 180도가 되어야 하죠. 각도를 바꾸고 나면 선을 그릴 이동 방향 블록을 코딩하고 다시 각도를 정해줍니다. 이번에 입력할 각도는 90도를 3번 움직인 270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선을 그릴 수 있게 순차적으로 코딩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블록을 눌러볼게요. 한순간에 사각형이 생겼어요. 와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각형을 그리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네요. 분명 사각형을 그리는 코딩은 완성했는데 무언가 아쉽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 지금처럼만 완성해도 무척 즐거워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사각형을 그리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너무 빨라요 하는 말을 끌어낸다면 성공입니다. 남은 과정은 사각형을 천천히 그리는 과정을 코딩하고 그 블록들을 반복 구조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사각형을 천천히 그리는 코딩은 바로 반복 블록이죠. 엔트리에는 그리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블록이 따로 없어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면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게 코딩한 블록 대신 이동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게 수정하고 이것을 100번 반복하게 반복 블록으로 묶어주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해야 할 것이 방향인데 움직임 블록 꾸러미를 쭉 살펴보면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오브젝트가 마지막에 있는 자리에서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하는 블록이죠. 사각형이니까 3번 블록을 복사해서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블록을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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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부분의 형태가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묶은 블록을 하나 떼서 이 전체를 4번 반복하게 수정해서 묶으면 우리가 목표한 반복 구조까지 완성입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어때요? 블럭이 간단해졌어도 결과는 같죠? 와우! 지금까지 코딩했던 블록들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추가해가면서 사각형을 만드는 코딩을 3가지로 해봤는데요. 코딩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서 학생들이 만든 코딩이 정답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과정이 논리적이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코딩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업의 팁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프로그램의 블럭을 구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팁,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기준으로 두고 블록을 어떤 순서로 코딩해야 할지 생각하면 순서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연필 오브젝트가. 그래서 가장 처음에 연필 오브젝트를 추가했습니다. 언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장 위에 코딩했습니다. 어디서? 블록 조립소에서. 엔트리 블록 조립소로 블록 꾸러미에서 필요한 블록들을 가져왔죠. 무엇을? 그림을. 어떻게? 지시한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립니다. 북과 움직임 카테고리에 있는 블럭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사각형을 그려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그리고 각도를 변경하고 또 선을 그리면서 코딩했어요.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코딩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기본 틀을 생각하는 힘을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서 사각형 그리기를 잘 이해했다면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 다각형을 만들어보는 확장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개념을 알 수 있는 도형 만들기로 하는 수업 연습 자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